2월 20일 23일간의 중남미 투어가 시작되는 날이다. 아침부터 출근 차량의 분주함과 경찰 앞에서 우통을 깐 멕시코 형님의 포스를 느끼며 하루를 시작한다. 처음으로 방문한 곳은 소칼로 구시가지다. 이곳은 1997년 유네스코에 등재된 곳으로 1322년 멕시코의 아스테카 문명이 시작된 곳이다. 이 광장을 중심으로 주요 관공서들이 모여 있으며 아스테카 인디오 문명의 근원을 만날 수도 있다. (1531년 12월 9일) 후안 디에고라는 인디오는 떼빼악 언덕에서 성모님의 발현을 목격하게 된다. 하지만 주교는 발현을 믿지 않으려 했고 디에고는 기적의 증표로 주교의 고향인 카스티아산 장미를 전해주게 된다. 이 장미를 보여주자 신기하게도 장미꽃들이 마룻바닥에 흩뿌려지면서 장미를 담았던 틸마라는 망토에 성모님의 모습이 새겨져 있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주교는 성모님의 발현과 요청을 믿지 않은 것에 대한 자신의 죄, 용서의 기도를 바쳤다고 한다. 이곳은 성모님의 두 번째 발현지로 성수를 보관하고 있는 우물이 있다. 신성한 곳이라는 의미의 테오티우아칸. 이곳은 아스티카 건국 신화에 태양신에 의해 창조되었고 인간들을 잉태한 장소로 여겨진 곳이다. 과거 경제의 중심지로 마야 문명 사람들까지 와서 살기도 하였고 당시 20만 명이 거주했을 것으로 추정할 정도의 규모로 고대 도시 중 6대 도시에 속한다라고 한다. 세계적인 부호 카를로스 슬림은 죽은 아내를 기리기 위해 그녀의 이름을 따서 박물관을 세우게 된다. 이 박물관은 20만 점 이상의 작품들이 전시 보관되어 있고 모든 이들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칸쿤이라는 이름은 뱀의 둥지라는 의미로 하늘에서 내려다본 형상이 뱀이 다리를 틀고 있다 하여서 지어진 이름이라고 한다. 이곳은 스페인 점령 이전 세워진 도시이기 때문에 마야 문명과 언어가 아직 남아있다고 하지만 다른 멕시코의 도시와는 달리 미국이나 캐나다인들을 타겟으로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미국에 온 듯한 착각이 들기도 한다. 그래서 방학 시즌이 되면 미국과 캐나다인들이 특히 많이 보이며 아시아인들 중에는 세계적인 허니문 지역으로 알려진 한국에서 많은 신혼부부들이 방문을 하게 되어 아시아인 중 한국인의 비중이 가장 높게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곳 치첸 이샤는 1892년 미국의 고고학자인 스티븐슨에 의해 발견이 되었고, 연구를 통해 얻어낸 결과로 귀족들이 제물이 되어 심장을 바치던 곳이라고 한다. 이는 영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축복스러운 행위였다라고 한다. 마야 문명은 모든 곳에 경기장이 있었고, 경기의 결과에 따라 승자의 목을 잘라 제물로 바쳤다고 한다. 이것은 신이 된다는 의미로 여겨졌기 때문에 귀족들은 서로 경쟁을 하며 신이 되기 위해 노력을 했다고 한다. 이곳은 비가 귀한 지역이었기에 비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곳으로 물을 숭배하던 마야인들의 흔적들이 잘 남아 있었고, 유물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마야인들의 뛰어난 천문학, 태양력, 수학 등등의 그런 지식을 엿볼 수가 있었다. 하바나에 도착 후 제일 먼저 쿠바를 대표하는 독립운동가인 호세 마르티와 혁명가 체게바라의 모습이 있는 혁명광장으로 왔다. (8km에) 달하는 파도로부터 도시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시설이 많은 영화나 드라마의 배경으로 등장을 하며 하바나를 방문하는 이들이 한 번쯤은 가보게 되는 곳이다. 쿠바산으로 시가와 더불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럼은 날씨와 자연이 만들어주는 선물이다. 고품질의 사탕수수를 통해 맛과 향이 좋은 설탕이 만들어지고, 또한 이들만의 특별한 제조 방법으로 독특한 맛을 내는 게 핵심이다. 정부 또한 고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시가와 더불어 생산을 엄격하게 규제한다고 한다. 해밍웨이는 친구들과 낚시를 하기 위해 쿠바에 들렀다가 이곳의 매력에 빠져 28년간 이곳에 살았다고 한다. 그리고 그는 노인과 바다로 1954년 노벨 문학상을 받을 당시 그 메달을 쿠바 민중에게 헌정을 함과 동시에 수상 소감으로 최초의 입양 쿠바인이라고 할 정도로 쿠바를 사랑했다고 한다. 이곳은 20세기 중반 어느 순간 갑자기 시간이 멈춰버린 듯한 올드 하바나다. 이곳은 한 잔의 모히또와 음악, 쿠바인들의 열정을 통해 하바나에 왔음을 느끼게 해주는 곳이다. 이곳은 1748년 만들어진 하바나 대성당으로 1982년 유네스코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게 된다. 올드 하바나의 골목길을 걸으며 스페인 식민지 시절 지어진 건물들이 유럽의 느낌을 자아내며 이제는 하바나를 대표하는 건축물로 자리 잡은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었고, 쿠바인들의 열정을 통해 하바나의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었다. 이곳은 하바나에서 가장 오래된 광장으로 16세기부터 도시의 중심부 역할을 해오던 곳이었다. 노천 카페와 펍, 박물관들이 주변에 함께하고 있어 쿠바의 랜드마크로 불린다. 이곳은 쿠바에 처음 온 해밍웨이가 자신의 집을 구하기 전까지 머물던 호텔이었다. 오비스포 거리는 하바나 구시가의 중심지로 주요 명소들이 연결되어 항상 관광객들이 북적인다. 거리 곳곳에는
다양한 기념품 가게와 스낵바, 카페, 그리고 쿠바 전통바 등이 자리를 잡으며 관광객들의 발길을 잡는 곳이기도 하다. 해밍웨이가 즐겨 찾던 곳으로 항상 열정이 가득한 곳이다. 이곳에서 쿠바 대표 칵테일 다이키리를 한 잔 마셔본다. 국립박물관을 지나 센트럴파크에 도착하니 국립 발레 극장과 국회의사당 등 문화와 정치가 모여있는 하바나의 중심이 나왔다. 쿠바에서의 마지막 아침이 찾아왔다. 오늘은 쿠바의 명물이라 불리는 올드카를 타고 하바나 곳곳을 누벼본다. 이곳에서 쿠바를 대표하는 기념품을 보며 쿠바의 일정을 마무리한다.